안녕하세요. 가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부인권, 무상부인을 보겠습니다. 391조 4호를 한번 읽어볼까요? 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그래서 1호가 고의부인, 2호, 3호가 위기부인, 4호가 무상부인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전 6개월 이내에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391조 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연장되죠. 무상부인이란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성이 현저한 반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필요성은 적으므로 수익자의 악의 요건은 하지 않습니다. 무상부인의 성립 요건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하고 시기적 요건으로서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라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관제인입니다. 객관적 요건,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무상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저하게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1,000만 원에 주는 거죠. 1,000만 원 받고 1억짜리 부동산을 형식상은 매매 같지만 완전히 무상행위나 마찬가지죠. 무상행위로는 증여, 유증, 채무 면제, 이거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권리 포기, 시효이기 포기, 사용대차 등의 법률행위와 소위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상 화해 등과 같은 소송행위 등이 있습니다. 무상행위인지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수익자의 입장에서 무상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보증행위와 이로써 이익을 얻는 채권자의 출연과의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지나지 않고 채무자가 취득하게 될 구상권이 언제나 보증행위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채무자가 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 한 그 보장행위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무상부인은 그 행위 상당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행위 목적, 의도와 동기, 수익자와의 통모 여부 등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상태보다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 행위 사회경제적 필요성, 행위 내용 및 금액과 이로 인한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시기적 요건, 파산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여야 되고 특수관계인일 때는 2월이 1년으로 연장한다 그랬죠. 저희 1년. 한편 무상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에 기초가 되는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시기 요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근부정한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실제로 발생한 때가 아닌 보증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금융기관이 새로운 자금이 수수 없이 문서상으로만 신규 대출로 기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대환의 경우에는 최초의 대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특칙,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391조 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익을 받을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특수관계인의 한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식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악의로 추정한다는 얘기죠. 3호의 규정을 할 때는 기간은 60일을 1년으로 하고 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호에는 6월에 1년으로 연장하죠. 이거는 이제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좀 소송 입증도 쉽게 하거나 또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뺏어오는 거를 쉽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특수관계인은 누가 있냐?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혈족은 자기와 동성을 쓰고 있는 동성혈족이죠. 뭐 4촌까지도 적었는데 6촌, 8촌 상당히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 이건 결혼으로 맺어진 친족을 인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4촌이면 배우자의 뭐 장인 장모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처남 매부도 포함되고 동서도 포함되죠. 동서, 처형, 그렇죠? 본인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반드시 친족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4항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위 1 내지 3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이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와 인원, 이건 이제 법인을 통해서 빼돌리는 걸 방지하려고 이런 조항을 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위 1 내지 4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이 임면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그래서 이번에는 무상부인과 특수관계인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